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3일천하 셀트리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 할수록 좀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았던 셀트리온이 지금 급락 이슈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장 상황이 좀 빠졌으면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 좀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고요. 일단 제가 1월 4일날 시장 브리핑을 했던 자료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렸던 것도 사실이고 코스피가 지금 11시 기준으로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갭을 메꾸지 못하고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적으로 코스닥은 더 많이 밀렸고 경제지표도 나올 때마다 하락 가능성이 있었고 FMC에서도 실망감을 드러냈었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연준은 이 스탠스를 메꿔줘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 간격을 메꿔주지 못하고 정확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내용을 좀 보실게요. 지금 6.7%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11시 정도 됐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업종 전체를 보면 24년에도 바이오 제약이 대세 하락인 건 맞습니다. 23년에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가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바이오 제약을 좀 보자라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흐름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해봐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셀트리온은 특히나 이제 진펜트라 램시마이스 씨가 미국 승인 일정이 2월 29일로 잡히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매출 대폭발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최근에 다케다 제약 권리 매각건으로 인해서 한 7, 800억 정도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 24년의 실적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실적을 한 번에 뻥튀기 시키면서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가 3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합병법인까지 출범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이 품으면서 결국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과 같이 합병하면서 거의 반대표가 없다시피 한 그런 흐름으로 아주 모든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주요 증권사에서도 코스피 턴어라운드 할 때 대표적으로 저평가됐던 이제 종목으로 꼽혔던 게 바로 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추천 이후에도 급등하는 함으로써 저도 안정적으로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이슈는 생각보다 큽니다. 휴마시스가 공정위에다가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1월 3일자 바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휴마시스를 소송으로 이렇게 응수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휴마시스가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제소했다라는 거고 이 이유를 간단하게 보면 셀트리온의 부당한 약가 단가 인하 요구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휴마시스와 이 셀트리온이 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했던 그리고 공급 계약까지 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키트를 공동 개발하고 셀트리온은 결국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에 납품 중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자, 소송 이슈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 휴마시스는 덜 빠지는 대신에 셀트리온은 6, 7%까지 빠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좀 돌리려고 하는 상황에 이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엄청나게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이 휴마시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결국 셀트리온이 부당한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라는 거겠고요. 셀트리온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진단키트 수요 급증 시기에 계약된 공급이 부족해서 평판을 저해했다라면서 이제 보상을 요구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일방적인 부당한 약가의 인하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을 텐데 휴마시스가 굳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물량을 못 맞췄다라는 셀트리온의 입장인데 그로 인해 평판에 문제가 있으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휴마시스의 내용을 좀 보면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면 실제로 만약에
이 원래 시기별로 공급해야 될 물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납품 지연이 될 경우에는 보통은 지체보상금이라는 거를 상대방이 당하는 쪽에서 보통은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기에 대출이자를 못 내면 연체이자가 나오듯이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청구해야 정상인데 한 번도 청구받은 적이 없었다. 즉 슈마시스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저는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서로 회사에도 그 지원금이 있나 봅니다. 아마 진짜 제가 보기엔 최악의 상황이 갑질일 것 같은데 돈 달라고 지원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서로 있느냐 아니면 녹음으로 있느냐 아니면 뭐 근데 근거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바로 갑질까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슈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가 인하는 협의사항이지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항에 불리한 조항이든 유리한 조항이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인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이후에 이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법을 크게 위반했다라는 건데요. 감액 금지 조항과 그다음에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6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6, 70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이 문제가 대대적으로 좀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 다케다한테 팔았던 거 합병하면서 약간 분위기 흐름을 탔던 거 그리고 저마저도 이 등을 돌렸던 저마저도 바이오에 다시 좀 발을 들여보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실망감을 주면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는 진짜 3일천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19만 원까지는 지지선이라고 보여져요. 22만 원 혹은 21만 원 위에 사셨던 분들은 분할 매수까지 해서 19만 원까지는 단가를 혹은 19만 원, 19만 5천 원, 20만 원까지 단가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손절 가격이에요. 아니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보시고요. 추가적인 상황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